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군에게 남침 공격 개시 암호인 폭풍이 떨어졌다. 6월 25일 오늘 새벽 38선 전역에 북한군 잊혀가던 역사에 다시 한번 불이 켜지고 적군을 만나면 모두 죽는 줄 알았던 우리는 긴장을 조금 풀었다. 그래, 배고프디? 자, 이거 건빵 먹으라. 동족상잔의 비극과 세계 유일의 분단, 70년 전 치열했던 낙동강 전선을 피땀으로 지켜낸 한반도의 사람들. 냉전 시대의 잔혹한 비극 6.25 한국전쟁. 전쟁 발발 2달여 만에 닥친 절체절명의 순간.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은 치열한 전투. 푸른 눈의 종군 기자가 바라본 낙동강 전선. 그곳의 역사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경기도에 자리한 녹음실.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을 완성하기 위해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본격적인 녹음 전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그 중령 안에 그 터널을 막 폭파시키고 그랬으니까 그 터널 안에 갇혔던 사람들의 이야기 나오고. 라디오 드라마의 특성상 오직 목소리만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브리핑은 필수라는데요. 자, 오늘 맡은 역할들은 뭔가요? 부하 대원들 데리고 열심히 하면서도 인간적인 고뇌가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상황 해설 역할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역할 이동해서 맡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 지호 역할을 맡은 성우 고성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는 수찬이라는 어린 소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일성, 그다음에 메가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 위주로 좀 맡고 있는 성우 김기철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게 된 안동 MBC의 연중 기획 낙동강 전선. 올해가 6.25 한국전쟁이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이라고 하면 인천 상륙작전, 일사후퇴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1950년 7월 전쟁 초기에 소백산 일대에서 벌어졌던 지연작전이 굉장히 치열했던 전투입니다. 그것이 대부분 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투를 조명하고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군 제17연대는 경북 환영장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을 기습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후퇴만 거듭하던 당시의 상황으로선 큰 전과가 아닐 수 없었다. 푸른 눈의 목격자 마거리 히긴스의 시선으로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제 마거리 히긴스의 기자 역할이고요. 이분이 기자로서 어떤 직업적인 정신도 투철하지만 좀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신별로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이 기자가 또 바라보는 시선, 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서로 적이 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굉장히 깊은 인간에 대한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할 때도 그 부분을 더 깊이 제가 먼저 느끼고 저의 말로 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난 여기부터 이제 제가 기획부터. 부장님 저 너무 가볍나요? 마무리가 같지 않지. 올라가서 그치. 다시 갈까요? 저마다의 목소리를 모아 열성을 쏟아내는 연기자들. 일단 다른 역할은 성격을 캐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동네 안악을 표현할 때는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격하고는 다르니까 바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뭐 동선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는 이제 호흡 처리로 저 사람이 움직이고 걷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준 가운데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우들의 열연을 더 꾸며줄 수 있는 건 역시 음악인데요. 신과 함께 박열, 구남도 등 영화 작곡가로 활동 중인 최인 작곡가가 함께했습니다. 아무래도 TV나 영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볼 때 시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음성의 모든 거를 정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음악도 그런 대사나 그런 정보 전달을 방해하지 않고 대신 분위기는 높여주는 선에서 작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TV나 영화를 할 때는 그 멜로디성이 조금 더 나와도 괜찮은데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음성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멜로디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이고 이제 타악이나
앰비언스적인 그런 요소들을 조금 넣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의 그런 참혹함이나 그런 비극보다는 좀 더 휴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대본에도 그게 좀 잘 나타나 있어서 음악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동족산잔의 비극 속에서도 휴머니즘의 꽃은 피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로 소개되는 낙동강 전선. 기본적으로 역사를 다루는 콘텐츠는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의 특성상 텔레비전의 드라마로 가기가 매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라디오 드라마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더 성우들하고 같이 작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전쟁 세대가 아니신 분들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적으로 내지는 그동안 보았던 어떤 영상에서 전해지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만 알고 있다가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조금 깊이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크고 아직도 우리는 분단 국가에 있다 보니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뭉클뭉클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그림에 같이 동참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되풀이되는 평화와 갈등. 우리는 무엇을 잊은 걸까요? 거대한 폭풍과 함께 연락사무소는 파괴되고 포성은 70년 전에 멈췄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어제일처럼 생생하다는 윤두수 할아버지. 내가 17, 우리 큰형하고 둘이 있어요. 둘이 전부 동생 필요가 아무도 없고 우리 집에서 민군 또 7이 넷째 밥 때문에 살았고 이랬어요. 저번에 무섭지요. 그걸 한 집이 있으니까만 이제 저기 드는 기라. 그래도 그것은 나쁜 일 아니에요. 이제 일부의 전쟁 끝난 뒤에 그 패작병이라요. 인민군도 전쟁하기 싫어요. 그러면 저 부대 가면 자꾸 철수 안 하려고 해요. 하하. 그래 우리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저 부대 잡아서 아이고 찾아가 이랬네. 위에서 찌서 했지요. 인민군이 전쟁하기 싫다고 나라였어. 전쟁하면 군인보다도 민간인이 배가 돼주는 겁니다. 우리 민간인 수천만 명 죽어요. 이걸 꼭 젊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이북도 압니다. 나 안다고. 저들 전쟁해봤잖아요. 저들 군인이 얼마나 죽었는가. 차가운 이념의 가면을 벗고 마주한 건 죽음을 두려워하는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푸른 눈의 종군 여기자 마거리 히기스가 바라본 전쟁 그리고 낙동강의 삶. 70년이 지난 지금 잊혀가는 그들의 목소리를 담은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그 의미 깊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